봅시다. 우리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높임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바로 그것들이죠. 엄마한테 쓰는 거 이런 게 다 높임 표현일 텐데, 높임 표현은 주체, 객체, 상대 이렇게 총 세 종류로 나뉘어질 거고요. 우리 처음으로 보는 건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걸 주체 높임이라고 하겠죠. 얘는 주어를 높인다. 자, 그래서 주어를 높이는 표현. 자, 그럼 주어 높이는 것도 예문으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예문을 써봤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한번 혜리야 얘기해주자. 할아버지 뭐라고 썼어? 그렇지, 깨서. 밥을 드시고 공부하시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깨서를 썼고요. 그 다음 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뭐를 바꿔줬어? 먹고를 드시고로 바꿔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공부하신다라고 사이에 뭘 끼겨 넣은 거야? 시라는 글자를 그치 하나 끼겨 넣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다는 그대로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시를 집어 넣어서 공부하신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바로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식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세 개입니다. 주체 높임. 어떻게 이름을 좀 붙여줄 건데요. 우리 깨서 같은 걸 조사라고 불러요. 조사가 뭔지 내가 오늘 초면이다라고 하면 약간 은는이가 을을고라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 뒤에 딱 붙어가지고 약간 은는이가 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조사라고 해요. 이 깨서도 조사인데 얘는 높임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뭐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서 우리 높임법 주체 높임 실현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드시고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런 단어는 진짜 높임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줍니다. 높임법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어휘다 해서 그냥 특수어휘라고 불러요. 높임법만을 위한 단어. 우리나라는 또 높임법의 진심이니까. 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특수어휘도 몇 개 있지만 아니고서는 그냥 갑자기 사이에 시를 하나 끼겨 넣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시의 이름이 좀 길어. 선어말 어미시입니다. 오케이. 무슨 이름은? 깐지. 이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책이 한 번은 지금 개수가 살짝 부족한데 괜찮아. 다른 좀 그치? 왜일까? 분명히 맞춰서 잘 준비했거든? 근데 그랬어. 자, 우리 아가씨 다른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 뭔가 이제 음면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얇은 책 다시 줄긴 할 텐데 어차피 내용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로 좀 될 것 같다. 해줬습니다. 좋아요. 내 후면에 인더스 다 맞췄는데? 내가 뭘 잘했나? 어쨌든 좋아요. 아니, 원래 결석하기로 했던 친구가 왔어. 그래서 그런가? 아,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인원수를 맞춰서 책을 주문했는데,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결석 예정이어서 책을 미리 받았어. 근데 결석을 안 하고 왔어, 어제. 그래서 근데 그 친구한테 책을 하나 더 준 거지 내가.
배분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개가 부족한 상황인데 괜찮아.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그 책은 앞에 음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일 뿐이야. 그래서 문법 요소 오늘도 같이 계속 해봅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이게 되는데 이제 원래 있었던 단어에서 그 요 사이에 좀 낑겨서 집어넣는 요 포지션을 선어말 어미라고 불러요. 한번 어미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할 건데 좀 어렵거든. 그래서 좀 빠르게 혹시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어미에 대해서 우리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명중국어 시험 문제가 이번에 어려울 거야. 근데 어떤 부분을 건드냐면 학교에서 뭐 어미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야. 그러니까 한 선생님은 문법을 되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잖아. 그 선생님은 아마 설명해 주실 텐데 다른 반은 설명을 안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건드려. 어떤 어미인지를 말을 사사삭 바꿔서 출제하실 거거든. 그래서 어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싹 좀 들어보자. 오늘 어미를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듣게 될 거거든. 자, 우리 어미라고 하는 친구는요, 용언의 꽃 끄트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어? 먹다라고 하면 여기 다 같은 거, 우리 먹다, 먹고, 먹지, 먹니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많이 봤었죠. 요 앞에 안 움직이는 걸 어간이라고 부르고 뒤에 이렇게 뾰뾰뾰 움직이는 걸 어미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이 어미가 사실 종류가 우리나라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포지션이 나뉘어요.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자를 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말 어미는 이렇게 어떤 특정 단어가 있으면 요 끝에 오는 걸 어말 어미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 싹 다 어말 어미예요. 즉 어떤 단어에서 그 끝부분에 오면 걔가 싹 다 어말 어미야. 자, 그럼 선 어말 어미는 뭐냐?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어말 어미와 어간 요 사이. 요 포지션에 들어가는 어미가 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7, 8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냥 다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오늘 2개 다 배울 거야. 전체 다 배울 건데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영어로 쳤을 때 뭐 ed 같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 높임법 쓰고 싶으면 집어넣고 안 쓰고 싶으면 빼버리면 되는 그런 애들입니다. 높임은 시를 통해서 실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주체 높임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를 높여줄 때 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시제 표현 나타내는 거 어떤 거 있나 보면 우리가 먹다를 과거로 표현하려면 사이에 뭐 집어넣을 거야? 먹었다. 그렇지. 근데 이걸 현재로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먹는다. 그 다음 미래고 싶어. 그러면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선어말 어미들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다 외우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말 어미는 요 끄트머리에 오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도 종류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총 3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 그리고 전성 어미 요렇게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종결 어미는 심플해요. 문장의 맨 끝. 무조건 문장 맨 끝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 맨 끝에 오는 친구들을 종결 어미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죠.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고 뭐 밥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오는 저 다가 바로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 오는 것만 그치 우리 종결 어미가 되는 겁니다. 문장 맨 끝에 오는 친구만.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나는 TV를 보면서를 생각해보면 여기 이런 면서 같은 친구들도 있죠. 뭔가 하나의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 걔네들이 바로 연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것들 나는 뭐뭐하고 뭐 밥을 먹고 뭐 했다. 그 다음에 뭐 나는 또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나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지만 뭐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주는 것들. 우리 중학교 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랑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할 때 그 사이에 낑겨 있었던 애들이 연결어미고요. 마지막으로 전성어미는 약간 성격을 바꿔주는 친구들이거든요. 어떤 애들이 있냐? 3개가 있어. 명사형 전성어미. 이게
그 너희 명사절 공부했었죠 중학교 때. 그 명사절 만들어주는 애들을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있어요. 부사절 만들어줬던 거. 그 다음 마지막 요것 때문에 갖고 온 건데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습니다. 우리 관형사형 어미는 배운 적이 있지. 언제 배웠지? 그치, 그 리을 된소리 내기 할 때 배웠잖아. 관형사형 어미 리을 할 때. 자, 그 관형사형 어미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줘야만 우리 관형사형 어미가 될 수 있었잖아. 막 띄어쓰기 하고 이랬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용도로 들어간 어미를 이렇게 전성 어미 중에 하나인 관형사형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설명은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냥 베이스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난 아직 요게 다 오늘 초면이야. 어미라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저런 애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외울 건 딱 3개입니다. 주체 높임을 내가 너희 딱 붙잡고 주체 높임 어떻게 실현하지? 라고 물어보면 주격조사 깨서랑 특수어휘랑 선어말음이 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기만 하면 돼.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주체 높임 딱 물어보면 깨서 특수어휘 선어말음이 시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대체 뭐로 문제가 나오나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잖아. 뭐가 첫 번째 문제 포인트냐? 요거 2개 구분하는 거 생각보다 애들이 못합니다. 요거 2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어휘는 본투비 높임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진짜 나왔을 때부터 높임 표현이었고 선어말 어미시는 원래 있던 말에다가 시를 덧붙여서 높임을 실현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개가 차이가 있어. 근데 애들이 둘 다 딱 봤을 때 시가 2개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 헷갈락해서 잘못 판단하는 거야. 먼저 너희가 내가 구분법을 알려주기 전에 구분해보자. 너희 그 느낌으로. 우리도 한국인이니까. 공부하시다부터 잘하세요까지 한번 분석해봅시다. 우리의 당신의 이름? 수민이. 소민. 자, 소민아. 공부하시다는 특수어휘일까 선어말 어미실까? 맞아요. 공부하시다는 선어말 어미시죠. 자, 그럼 주무시다는 시연아 특수어휘일까 선어말 어미실까? 예, 요건 또 특수어휘입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방법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를 빼보면 돼요? 시를 빼볼 거예요. 자, 그래서 시를 뺐을 때 우리 선어말 어미 시는 원래 있던 단어에 인위적으로 시를 똑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시를 뺐을 때 말이 돼. 그러면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시를 뺐는데 말이 안 돼. 예를 들어 드시고에서 시를 딱 뺐더니 드고가 되지. 그럼 존재하지 않는 말이잖아.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특수어휘가 되는 겁니다. 요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하시다도 시를 딱 뺐더니 공부하다, 선어말 어미 시죠. 근데 주무시다는 시를 뺐을 때 주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가 나오니까 특수어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은희야, 때리시다는 어떨까? 그치, 우리가 시를 빼도 때리다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드시다는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죠. 특수어휘예요. 그런데 이제 드시다는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면 이건 좀 견해 차이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게 들다에서 나온 말이어서 이게 들다에서 시를 붙인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기는 한데요. 명지구도 그렇고 대다수의 학교는 그냥 특수어휘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프시다는 어떻게 될까, 다나? 그렇죠. 이 친구는 아프다에다가 시가 붙은 거니까 선어말 어미 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돌아가시다는 어떻게 될까? 예리나? 이 친구가 특수어휘야. 자, 요거 별표 한번 치고 기억해 줍시다. 자, 우리 돌아가시다는 시를 빼버리면 돌아가다잖아.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돌아가시다랑 완전 다른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다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봐서 얘는 특수어휘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외워야 하는 건 돌아가시다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를 빼는 걸로 구분이 좀 안 되는 게 돌아가시다. 자, 그 다음에 잡수시다가 있습니다. 잡수시다도 특수어휘예요. 여기도 잡수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시를 뺐을 때 잡수다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들 텐데요. 잡수다도 특수어휘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잡수시다도 특수어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럼 노시다는 어떨까? 자, 우리의 예이나. 선어말 언니. 그렇죠. 요거 선언을 어미시인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시를 뺐을 때 노다 없는 단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 리을 탈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놀다에서 그냥 리을 탈락이 됐을 뿐이지 선언말 어미시가 붙은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야. 잘하세요는 어떨까? 선어말 맞아요. 선언말 어미시입니다. 잘하세요는 그냥 한번 분석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가끔 요거 새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시인 거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새를 찢으면 시랑 어로 찢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어요를 줄여서 우리가 워낙 줄임말 많이 쓰잖아. 그래서 준말 형태로 세요가 됐을 뿐 선언말 어미시 붙었다는 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 네 번째 단계가 있기는 한데요. 나도 다음 시험에 뭐 이렇게 총 3개 정도 위주로 물어보기는 할 거예요. 명사의 접사 님을 붙일 수 있기는 합니다. 자, 대신 여기에서 밑줄은 어디에 칠 거냐? 접사에 칠 거예요. 님은 선생님 할 때 붙는 그 님 있죠? 걔네들이 접사라는 친구예요. 이걸 또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바꾸는 거야? 뭐 어미, 님이 붙었다. 이러면 또 트윈 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날카롭게 여러 가지 좀 신경 쓰면서 풀어야 되는데 님이 붙었을 때 뭐 주체 높임도 되지만 사실 이게 목적어에 붙으면 또 객체 높임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얘는 뭐 무조건 님이 있다고 해서 주체 높임은 아니고요. 뭐 님도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넘어가서 앞쪽법부터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쪽법은 이제는 잘 안 써. 거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군대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빼고는 거의 안 쓰는데 어떤 거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 화자보다 주어가 높아. 그러니까 주체가 높고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엄마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청자가 더 높아. 이런 상태일 때는 주체 높임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땐 주체 높임을 쓰지 말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근데 요즘 선배 문화는 어때? 선배님 보면 이렇게 90도 인사 막 여기 하니? 동아리 선배 이렇게 어때 막 아이 안녕 막 이래 오빠 안녕 뭐 언니 안녕 이건 아니야? 어떻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 정도 느낌. 그러면 막 인사 안 하면 막 혼나고 이러진 않고. 그렇지. 뭐 어쨌든 그러잖아. 근데 너희 내가 얘기해줬지만 대학 가면 이름 불러 다. 선배 그런 문화 같은 게 유튜브 보면은 막 똥동기 문화 뭐 이런 거 있는데 나는 그런 거 경험해본 적이 없어. 나도 나름 그 공연 동아리 출신이지만 그냥 야 이러고 부르거나 막 이름 불렀던 것 같은데 막 4살 위 막 그냥 친구야.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나도 고등학교 때는 막 선배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인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엄마 막 이러면서 엄마 선배님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 나 어쩌고 저쩌고 샬라샬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막 예를 들어서 대체로 어머님 나이들이 한 40 후반 정도 되셨을 거 아니야. 자, 우리 엄마 막 한 48살, 선배 18살. 그런데 내가 엄마 앞에서 18살짜리를 막 높여 막. 우리 선배님께서 이러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앞존법입니다. 엄마가 더 높을 때는 우리 높임법 쓰지 말자. 주체 높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앞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자, 요거는 또 우리 특수어휘에는 명사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용언 특수어휘를 지칭하기는 할 텐데 그죠? 그런데 명사 특수어휘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집을 높이면 뭐가 될까, 지우야? 지우 했나? 그치. 그래,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우 뒤에 당신 이름 뭐였죠? 윤지. 오케이, 윤지예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적어놓자. 우리 소민이
맞지? 오케이, 자 윤지야. 밥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 할머니의 밥 이러지 않고 할머니의 진짜. 그죠? 진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채인아 이름을 높이면 성함, 그치? 자, 그 다음 날이야 나이를 높여 연세. 연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이미 잘 알고 있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 다음 높임 표현. 주체 높임이 제일 사이즈가 좀 커요. 높임법 중에서. 근데 뭐 아직 어려운 건 없었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간접 높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간접 높임은 진짜 딱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약간 한 발자국 거쳐서 높여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동네에 꿀꿀꿀꿀꿀 돌아다니는 어떤 애기들을 보면서 막 얘네 높여주지는 않잖아. 근데 만약에 나한테 딸이 있다고 쳐봐. 선생님께서 만약에 내가 딸이 있어. 그러면 뭐 따님이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겠죠. 이게 간접 높임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딸이 있다면 몇 살쯤 됐겠니? 그래. 예린아, 몇 살쯤 거야? 네. 몇 살 같은 거야? 선생님. 나. 20살. 그치, 20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있을 수 전혀 없는 나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있다고 쳐보자는 거야? 놀랍게도 20살은 아니야.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왜 딸이 있으면 뭐 한 끼케야? 뭐 4-5살쯤 됐겠지? 아니, 저는 이제 클리닉 할 때 내가 얘기했나? 지후라는 애가 있어. 박지우가. 박지우가 갑자기 나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선생님 이젠 진짜 근데 결혼하실 때가 됐대. 이렇게 얘기하요. 그래서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뭐 이랬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는 진짜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해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좀 여유 있어. 그랬더니 30 넘으셨는데 이제 하실 때 됐어요. 이러는 거야. 내가 20대야. 이랬지. 근데 어쨌든 내가 그냥 딸이 뭐 아무리 빨리 있어도 한 4-5살쯤 됐을 거 아니야. 너희는 무려 17살인데 내 딸은 4-5살이야. 그런데 너희는 뭘 써주는 거야? 시를 통해서 늘 높여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가 내 딸이니까 그런 거겠죠. 너희가 높이려는 선생님의 딸이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선생님 내가 진짜 높이려는 대상과 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좀 대신 높여주는 거. 그거를 간접 높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이에요. 주체 높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 보면서 간접 높임, 막 객체 높임이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요게 조건이 뭐냐? 선어 발음이 심한 사용할 수 있어요. 올리 선어 발음이 심한 가능합니다. 있으시다만 되고요. 뭐를 쓰면 절대 안 돼? 계시다 쓰면 절대 안 돼요. 계시다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있으시다만 가능해요. 계시다는 특수어휘잖아. 게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시를 뺐을 때 이렇게 특수어휘로는 높일 수 없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대상을 뭐 선어 발음 시를 통해 높이는 것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별표에다가 특수어휘로 실현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객체 높임에서는 특수어휘 절대 안 된다. 요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애매한 게 그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높이려는 대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대상을 대신 높여주는 건데 그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대상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냐가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신체는 우리 다 밀접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머리카락이라거나 키라거나 손, 발,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거 다 높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키라고 하는 거 자체를 우리가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만 선생님의 키면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키가 크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간접 높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 또 두 번째로 혈육. 선생님의 핏줄. 선생님의 가족들도 높여줘야 됩니다. 높이려는 대상이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내 동생이 너희보다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많지만 어쨌든 어리다고 하더라도 얘를 높여줘야 되는 거야. 뭐 선생님의 동생은 뭐 못생기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높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감정이나 생각이나 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감정, 뭐 화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웃음 이런 것도 되고 생각이라고 하면 뭐 불만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불만도 되고 뭐 그다음 생각 자체가 많아도 많으시다 되고요. 말도 말이 있으시다 말씀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다 해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완벽한 소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완벽한 소유물은 이미 내가 카드를 긁어서 완전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부시든 뭘 하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할 만한 것들 걔는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완전 내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높여도 돼. 내가 이 옷이 마음에 들어. 선생님 옷이 예쁘세요 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돼. 간접 높임의 대상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안 되는 애를 외우는 게 낫겠죠. 커피 안 돼요. 커피는 내가 아무리 돈을 냈어도 우리 완벽한 소유물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잖아. 그렇지? 커피를 내가 주문을 해도 이게 이렇게 마시고 후루룩 없으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유물, 물건 내 범주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거 카페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 근데 커피는 나오실 수가 없어. 커피는 나왔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커피여도 얘를 굳이 높일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뭐 파스타 막 이런 애들도 다 안 되고 내가 아직 안 산 옷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아직 갖지 않았어. 매장에 있는 옷이나 신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돼요. 신상 뭐 이번에 이런 예쁜 뭐 신상이 나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에 적용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네들이 적절하게 높임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시작. 그럼 한번 또 열심히 돌아볼까요? 자, 우리 유진이부터 하면 되겠죠?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뭐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요거를 좀 애들이 어색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으면 애들이 좀 과한데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말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의 말이니까 말씀을 쓰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머니의 살림이 넉넉하시다. 자, 이건 어떨까? 그렇죠. 다 되죠. 할머니의 살림이면 할머니가 갖고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간접 높임 가능합니다. 선생님 가방에 무거우시죠는 우리 맞죠, 그렇지? 그래서 가방도 완벽한 소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렇지? 근데 말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너 정확히 잘 쓴 거죠. 사이즈는 간접 높임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말씀은 어차피 그 사람이 한 거니까, 고객이 한 거니까 높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 커피는 포장이세요는 자, 당신 이름 어떻게 되시죠? 아직이요. 아진이만 아까 물어봤는데 그지? 자, 아진아, 요거는 O일까 X일까? 네, 요거 X예요. 커피는 포장이세요. 요거 좀 어려웠는데요. 어디 쓰지? 여기 쓸게요. 자, 커피는 포장하세요가 맞아요. 포장하세요는 맞는데 포장이세요는 틀려요. 그 이유는 커피는 포장이세요가 돼버리면 이 시가 누굴 높이는 거야? 커피를 높여버리는 거죠. 근데 커피를 포장하세요가 돼버리면 이건 누굴 높이는 거야? 우리의 주어인 나를 높이는 거잖아. 포장하고 나갈 나를.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세요면 되고 포장이세요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는 어떨까? 혜리야? X, 그쵸? 여기서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써줘야겠고요.
자, 그 다음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입니다. 소민아? 오, 그렇죠. 5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라고 하면 틀리겠지만 품절입니다라고 하면 담백하게 굉장히 잘 썼죠. 자, 그 다음 이적금의 이율이 제일 높으세요는 시연? X, 그쵸? 우리 요거 이율은 아직 내가 갖지 못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X라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불편한 점이 계시면은 어떻게 될까, 은희야? X, 왜 X일까? 특수원에서 맞아요. 그죠? 요거는 불편한 점 자체는 간접 높임이 가능해요. 왜냐면 생각 요쪽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특수어휘를 썼으니까 틀린 거야. 너무 잘했고. 자, 찾는 신상이 없으십니다. 요건 다음 X. 신상은 내가 아직 갖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없습니다 라고 써줘야겠죠. 자, 그 다음 요 친구는 두 개는 저랑 같이 볼 겁니다. 원준아, 선생님이 너 오라셔. 자, 이 문장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 이건 선생님마다 좀 철학이 다를 수 있는데요. 몇몇 선생님은 그 깨서는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학교는 원준아 선생님이 너 오라셔 이 문장을 적절한 문장이라고 본 학교도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틀린 문장이라고 봐. 그 이유는 깨서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깨서를 써야 완벽한 문장인 건 맞거든.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라고 얘기해야 완벽한데 근데 선생님이 너 오라셔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틀렸다고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시나 특수어휘는 꼭 써야 되는데 깨서는 조금 상대적입니다. 사람들마다 깨서는 쓰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 교과서에도 깨서를 쓰는 것이 좋다라고 적혀 있을 뿐 꼭 써야 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서가 나왔을 때 혹시 깨서 때문에 이게 애매해 보인다 라고 하면 세모를 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라고 진도 나갔을 때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주를 매우 아끼신다. 이거는 적합한 단어입니다. 자, 그걸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높임의 제기대명사를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제기대명사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아마 인칭대명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인칭은 뭐가 있을까? 1인칭 대명사 나 2인칭이 너, 그 다음 3인칭 뭐 그녀, 뭐 그들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영어에도 있잖아. 뭐 himself 뭐 이거 그게 제기대명사지. 자, 우리는 어떤 애들을 제기대명사라고 하냐? 앞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철수가 뭐 철수의 약속을 어겼어.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철수가 철수해 이러지는 않잖아. 철수가 철수해 대신에 뭘 쓰지? 철수가? 그렇지. 자신 혹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체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높임법 버전이 뭐냐? 뭐 요게 또 중요하겠지. 나는 이걸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어. 8살 때 이 높임의 제기대명사에 대한 학습을 했거든. 우리 집은 엄마가 국문과야. 그러니까 아빠 이과고 내 동생도 약간 이과고 이제 우리 집은 엄마가 국문과고 이제 나도 국문과란 말이야. 이제 그런 핏줄인데 우리 엄마는 심지어 국문과에 굉장히 진심이어서 약간 박사까지 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높임법에 거의 이렇게 약간 너무 중요시하셨어. 그래서 높임법 틀리면 손 들고 서 있고 막 이랬던 집이야.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지. 막 이제 내가 엄마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막 엄마한테 막 자랑을 해. 엄마, 나 시험 100점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칭찬보다 먼저 야, 이하부터 나와. 그래서 야, 엄마, 나 지금 100점 맞았어. 이러면 야, 이하, 100점 맞았어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뭐로 고쳐야 된다? 뭐 맞았어 요라고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8살 때쯤 엄마랑 싸울 일이 생겼어. 엄마가 왜 너는 너가 하기로 한 구문 숙제를 하지 않느냐가 이제 사건의 발단이었어. 그래서 구문 숙제 내가 안 했으니까 엄마가 막 왜 넌 안 하냐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아니 엄마도 자기가 한 약속 다 지키지 않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반란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거기서 어디에 꽂힌 거야? 자기에 꽂힌 거야. 그래서 너 엄마한테 자기라고 쓰는 게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한 거야.
근데 그때 8살이었어 나는. 그래서 열심히 고민을 했지. 자기가 아니면 무엇을 써야 하는가.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당신이라고 써야겠대. 그래서 그때 충격이었어. 아직도 기억나. 당신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였으면 뭐라고 써야 돼? 당신의 약속. 어머니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알았는데 여러분은 뭐 지금 알면 됩니다. 당신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낮추는 것 같아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높일 때 이제 당신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상황에 당신인지를 꼭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이 2인칭으로 쓰였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우리가 알는 그 당신 있잖아. 당신 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려 막 이럴 때 화나가지고 당신 할 때 쓸 때 많잖아. 이런 케이스는 높이면 낮추면 낮춤이지. 당신 내려 이러면 낮춤이에요. 그리고 요건 몇 인칭으로 쓴 걸까? 당신 내려와서 이 당신은 몇 인칭이야? 2인칭이지. 너라는 의미로 쓴 거니까. 그래서 2인칭으로 쓰인다면 요거는 낮춤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죠. 뭐 아까 전에 본 것처럼 할머니가 뭐 당신의 손주를 아껴. 이런 식으로 썼어. 그러면 요때 당신은 뭐가 되고 제기 대명사가 되면서 높임이 되고요. 이때는 몇 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요건 3인칭이에요. 왜 3인칭이냐? 보면 이때 당신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야? 할머니를 지칭하죠? 그럼 할머니는 나도 너도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보셔야 됩니다. 3인칭인 것까지 기억해 주자. 이렇게 하면 주체 높임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적절합니다. 5예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주를 매우 아끼신다. 그럼 주체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그럼 객체 가볼게요. 자, 일단 나는 오늘 좀 주체가 너무 어렵다. 나 지금 했는데 약간 내 깔이 아니다. 좀 어려워. 라고 하면 꼭 외워야 할 거는 이제 어떤 친구냐. 보라색 있었어. 보라색 되게 예뻤는데. 보라색이 있어. 오, 좋아, 좋아. 요거 3개. 꼭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모르면 절대 안 돼. 오늘 지킬 때까지 기억해줘. 주체 높임 하면 주격조사 깨서 선어 발음이 시특소 요거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단어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라도 외워야 돼? 간접 높임은 선어 발음이 심한다. 특수어이 절대 안 된다. 요거까지만이라도 외워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뭐 반복하다 보면 또 다시 추가로 외우면 되는데 요거 2개 모르면 아마 요번 숙제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는 꼭 외워라. 뭐 가장 기본이니까. 자, 그 다음 next. 객체 높임. 객체 높임 제일 쉬워요. 근데 어제 이제 토요일 애들이 집 가면서 나 객체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객체가 제일 쉬워요. 우리 높인 거 3개 중에 뭐가 제일 쉽냐라고 하면 객체가 쉬워. 근데 그게 있잖아. 우리도 응원변도 공부할 때 괜히 자음문 단순화가 좀 어렵잖아. 이름이 좀 별로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얘도 이름이 좀 별로야. 객체라는 이름이 좀 뉘앙스가 별로인데 쉬워요. 딱 2개만 외우면 돼. 5개. 자, 목적어랑 부서는 높여요. 목적어랑 부서를 높일 거고 목적어가 뭐고 부서가 뭔지 간단하게 오른쪽에서 보면요. 자, 목적어라고 하는 친구는 서술의 대상으로 주로 을을 같은 게 붙는 게 목적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목적어를 잘 모르면 을을 붙었을 때 말 되면 걔가 목적어구나 생각해주면 돼요. 아셨죠?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너. 그 다음 나는 밥을 먹어 라고 했을 때 밥을. 요게 이제 바로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럼 부사어는 어떤 애들이 주로 붙을 거냐? 에게.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에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 그럼 너에게가 부사어야. 부사어의 정의 자체는 서술어를 수식한다. 이기는 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뭐 에게가 붙거나 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머지 적혀 있는 거 뭐 한태가 붙거나 누구누구 뭐 이런 게 붙었어. 그러면 다 부사어입니다.
애게 붙으면 부사까지만이라도 외워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도 충분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장에 이런 성분들을 높여주는 게 우리 객체 높임인데 이미 우리는 또 한국인이니까 이미 다 할 수 있어. 스스로 다 이미 DNA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떡하지? 똑같네. 자, 그러면 오케이. 예, 너의 차례야. 자, 한번 해보자. 내가 철수에게 선물을 준다. 자, 이걸 높임법으로 만들어 봅시다. 내가 할아버지? 애게. 자, 이걸 조금 높여줘요. 애게라고 하면 약간 반말이니까. 깨, 그죠? 할아버지 깨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준다 대신에 뭐 쓸까? 드린다. 그치, 드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객체 높임법은 방법이 뭐 딱 두 개네요. 아까보다 하나는 줄었어요. 자, 우리 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 쟤는 주격 조사인데 얘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얘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그래서 애게를 높임말 버전으로 하면 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드린다. 요 말은 완전 높임법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이 뭐겠어? 그렇지, 특수어휘입니다. 부사격 조사, 뭐 깨가 쓰이고 특수어휘가 쓰이는데 여기서 애들이 실수하는 게 뭐가 돼? 깨랑 깨서가 한 글자 차이잖아. 그러니까 막 깨서 보고 막 부사격 조사 막 이러고 막 깨 보고 막 주격 조사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요. 깨가 부사격 조사고 깨서가 주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특수어휘라고 하면 그럼 이제 또 우리가 또 마음속에 혼란이 찾아오잖아. 이 특수어휘가 저 주체 높이면 특수어휘도 있고 객체 높이면 특수어휘도 있으면 막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나라에 객체 높이면 특수어휘는 딱 4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4개만 외우면 끝나고 객체 높이면 사실 이 4단어만 외우고 있으면 시험지에 그 문장에 이 4개가 있어. 그러면 걔는 객체 높임이 쓰인 거고 없어. 그럼 객체 높임이 안 쓰인 거예요. 그 4개의 이름은 자, 총 4종류 외울게요. 여쭙다, 됐다, 됐다랑 되다는 똑같습니다. 모시다, 드리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드리다. 그러니까 요 4개만 외우면 끝나. 그러니까 깨랑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드리다만 외우면 객체 높이 막 더 이상 설명할 게 단 하나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돼요. 이거 이제 좀 잘 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나의 첫사랑 썰을 여기서 풀 때가 됐어. 봐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었지. 나의 첫사랑. 나의 그 첫 연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첫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약간 그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대로 된 첫 연애를 그때 하기 시작했어. 자, 그는 학원에서 만났어. 나는 이제 뭐 외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게 있어. 모든 것이 그 풍기 현상이라는 게 어디든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고는 남자가 적어. 여자가 한 70에 남자가 30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약간 여자 제일 예쁜 애랑 남자의 그냥 이 정도가 이렇게 사귀게 되는 거야. 아까 뭔 느낌인지 알지? 여자는 많으니까 여자에서 제일 예쁜 애가 남자에서 제일 잘생긴 애랑 사귀어도 약간 이렇게 돼. 그럼 나는 포지션이 한 몇쯤이야? 여기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 나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선을 돌려서 나는 그럼 학원에서 저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약간 나랑 좀 부류가 달랐어. 전혀 공부하지 않는 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학원 다니면 원장 선생님이 막 혼내는 그런 역할의 포지션의 친구가 있었단 말이지. 그는 이제 담배와 술을 즐겼고 약간 그런 그게 나한테 좀 매력이었던 거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술과 담배를 즐기며 공부를 하지 않는 저와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됐던 거지. 근데 여기서 사실 진짜 매력은 다른 곳에 있었어. 잘생겼었으니까 내가 이제 좋아요 사귀고 싶다 해서 그거 이제 사귀게 됐어. 근데 아마 피차 그치 서로의 매력을 느꼈겠지. 멋있었으니까 멋있었어. 이런 이미지였던 것 같아. 강아지 섞이였어. 전화로 그치 바퀴벌레 그 얘기 바퀴벌레? 바퀴벌레 걔는 아니야. 걔는 이제 성인 되고 만났어. 그치 걔는 아니고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 때였지. 뭐 그런 인생을 살던 친구였어. 근데 이제 꽤 오래 만났어. 한 1년 만났나? 뭐 이랬단 말이야. 그 고등학생 친구 되게 오래 만난 거잖아. 1년이면. 얘한테 잘 만났는데
내가 이제 첫년인 거야. 제대로 얘는 뭐 연애 경험이 있고 나는 이제 지금 연애 경험 없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못한 거지. 어떤 이제 만행을 저지르냐. 그럼 모의고사 보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잠수 타기 시작하네. 그럴 때까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파니까 그럼 안 된다는 걸 처음에 몰랐어. 그냥 기분 좋으면 연락하고 기분 안 좋으면 연락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근데 나중 가서 이제 점점 고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근데 잠수가 끝나고 얘한테 돌아갈게. 나도 나름의 그 애교라는 거 좀 부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수 있잖아. 너희도 다 연애 뭐 애교 부리고 막 그럴 거야. 혀 짧은 소리 내고 그럴 거잖아. 예, 나도 뭐 애교 같은 거 부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뭘 해? 애칭을 쓰는 거야. 애칭.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칭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애칭은 어떤 그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는가? 요거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전 세대는 이런 애칭을 썼어. 서방과 마눌. 뭘 썼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 세대. 나는 안 썼어. 난 절대 쓰지 않았어. 진짜로. 근데 너희들 이제 봤을 거 아니야. 어디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가끔 이렇게 유머하는 거 보면 근데 진짜 썼어. 진짜 우리 서방 마눌이라고 하는 언니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는 요 중간 세대고 그리고 나서 요즘 애들 보면 땡땡아 대충 이름 부른다고 했어. 땡땡아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자기도 좀 있어. 이게 자기도 좀 있어. 애들이 자기 안 쓴다 그러는데 너희 이제 연애 경험 한 3번 쌓이잖아? 그럼 자기 쓰게 돼. 그러니까 이름이 철수 한 2, 3년 부르다가 그 다음에 영수 만났는데 철수가 안 나올까? 나와.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로 통일하게 되어 있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써. 이제 나는 이때 그럼 애칭을 쓸 때는 이 사이의 구조를 썼겠지. 나는 뭘 유추할 수 있는 거 서방 마누리 꽈라크 차기 그 경계 있잖아. 입으로 뱉고 싶지 않아. 있지 않아? 여보라는 여보 진짜? 그치 여보를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에게 가끔씩 그렇지 잠수하고 이제 다시 또 돌아갈 때 이제 여보를 사용하는 모드를 썼다. 배우게 될 거예요. 아시죠? 네, 여보 모드고 근데 이거 실화를 기반으로 했어. 그리고 그는 지금 뭘 하냐? 그는 배를 타. 근데 아직 모르겠어. 배를 탄대. 난 정확히 잘 모르겠는 거 아니야. 배를 탄다고 들었고 그리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 성인이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문신. 문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어. 뭐 어쨌든 배 타는 문신포이가 된 진짜 해적 있었어. 어쨌든 해적은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힘들다고는 했어.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러고 넘어갔지. 여보가 안 됐어 다행인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치 여보 모드로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끝나. 그러니까 여보 모드 여쭈다 저쭈다 모시다 들이다만 외우고 얘만 외우면 대체는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할만해. 좋아. 자 그럼 진짜 끝났어. 넘어가서 상대 높임 상대 높임. 자 상대 높임은 이제 청자 리스너를 높입니다. 듣는 사람을 높여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집에 간다. 요거 대신에 자 우리 얘나 뭐라고 써주면 될까? 선생님? 저 집에 가요? 그치. 저 집에 가요. 이렇게 써주게 될 겁니다. 집에 가요. 자 그럼 저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걸 보면 낮춤의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낮춤의 1인칭 대명사는 저나 뭐 저희 같은 거 있겠죠. 복수면은 저희. 자 그리고 나서 높임의 종결 어미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종결어미 다뤘었죠? 문장 맨 끝에 사용할 때 붙이는 그 친구를 종결어미라고 하는데 높임의 종결어미를 붙여서 실현을 해줄 거예요. 심플합니다. 자, 근데 옆에 이제 뒤로 샥 넘기면 표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표를 외워야 돼요. 언제? 지금 당장은 최대한 그냥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지만
이거 100% 완벽하게 외우는 건 언제 하면 되고 시험 한 1, 2주 전쯤에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때 빡세게 외워가지고 그냥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얘네들의 이름과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까지는 지금은 파악을 해놓기는 해야 돼요. 놀랍게도 이 종결어가 우리는 요만 거의 쓰지만 생각보다 다양하거든. 무려 6가지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름부터 한번 읊으면서 가보면 맨 가장 높이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높이는 어투의 이름은 하십시오 체입니다. 하십시오 체. 이런 종결어기가 있대. 그럼 단계별로. 자, 그 다음 건 하오체예요. 그 다음 건 하개체고요. 마지막으로 해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우리는 격식체라고 불러요. 약간 체감은 잘 안 돼.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있는 말투를 거의 다 쓰지 않고 격식과 비격식을 나누지 않잖아. 그러니까 체감이 잘 안 되지만 뭐 있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치? 잘 외워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하십시오 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이 단계 순서별로 외우셔야 돼요. 하십시오가 제일 높이는 거, 하오가 조금 높이는 거, 하게는 조금 낮추는 거, 해라는 좀 완전 낮추는 거. 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개, 요게 이제 비격식체죠. 해요체와 해체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높여서 두루 높임, 두루두루 낮춰서 두루 낮춤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내가 일부러 이 아래 칸에 살짝 좀 그 길이를 줬죠. 그곳에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하십시오는 승무원이라고 적어줄게요. 승무원들이 우리한테 써주는 말들이 바로 하십시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말로 내뱉을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서비스의 상황에서 쓸 텐데 승무원분들이 우리한테 써줄 거야.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좀 비싼 거 먹으러 가면 그 레스토랑 직원분들이 써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씩 해보면 그 우리 비행기 탈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보면 너희 언제지? 수학여행이? 10월.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목표 했지. 뭐 1학년은 제주도가 아닌가? 이번에 제주도. 이번에 제주도야. 재밌겠네. 그치. 뭐 제주도 가면 이제 그때 비행기 또 타겠지. 자, 그러면 그치. 그때 막 그런 재미가 또 있는데 비행기 또 처음 타는 친구 있으면 신발 벗고 타라고. 그래서 우리 실제 그런 애가 있었어. 우리 학교에 비행기 진짜 처음 타본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걔가 신발 벗고 타라고 우리 막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문제는 지식인에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긴가민가 계속 했대. 근데 어쨌든 신발 벗고 탄 건 아닌 걸 알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기내 서비스를 해주시잖아. 물 같은 거 주고 음료 주시잖아. 근데 그게 무료인데 대한항공 국적기 카드 하면 다 무료잖아. 근데 우리가 돈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근데 걔가 이제 카드를 두고 온 거지. 그래서 막 옆에 애한테 야 좀 대신 내주라고 갚겠다고 이랬던 일도 있었어. 어제 그 승무원분들 우리한테 어떤 말투 쓰는지 하나씩 보면 지금 평서문일 때는 어떻게 해줘? 우리 이륙합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말투를 쓸 거고 불편하신 점 있으십니까? 여기서 갑니까? 이런 말투 쓸 거야. 그럼 명령은 어떤 걸 쓸 거냐? 우리 그대로 씁니다. 이제 착석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십시오 이런 말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청유문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청유를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가시지요라고 쓴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어디 좀 가시지요? 이럴 때 감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높이는 상황에서 승무원이 우리 보면서 막 감탄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말투 보면 얼추 구분은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째 하오체. 얘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쓰는 거야. 할아버지들끼리 쓸 법한 말투? 나이가 있으신 분이 서로 나이가 있는 분을 내릴 수도 없으니까 높이긴 높이는데 우리 둘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 요럴 때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사이에서 쓰는 게 하오체입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도 거의 없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나 이제 집에 가오 이렇게 쓴대요. 평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일 때 자네 집에 가오
자, 다음 명령일 때. 제발 집에 좀 가오. 뭐고요? 자, 근데 청유가 좀 달라요. 청유는 갑시다예요. 혼자 갑자기 갑시다. 자, 그 다음 그 감탄도 좀 달라요. 멋지구려. 왜 갑자기 또 구려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갑시다 좀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다시 지우고 좀 잘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하계체. 하계는 그래도 조금 들어봤을 법해. 우리 그 장인어른이 사위한테 쓰는 말? 약간 우리의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쪽 할아버지가 엄마 쪽 엄마의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쓰는 말. 그게 이제 요 하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좀 베리에이션이 커요. 되게 이제 좀 다양한 의미들이 나오게 될 텐데, 뭐 나는 요즘 뭐뭐 하네, 나는 이제 집에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질문을 할 때는 자네 요즘 잘 지내나? 어디 가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집에 좀 가게. 그 다음 청유하면 집에 뭐 값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세. 우리 이제 집에 좀 가세.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멋지구먼. 먼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헤라부터는 우리가 너무 친근해. 자, 헤라는 내가 너희한테 쓰는 말이에요. 어른이 애한테 쓰는 말. 어떤 게 있냐? 내가 쓰는 말들이야. 뭐 선생님 이제 집에 간다. 너희 집에 가니? 그 다음에 뭐 집에 가라. 집에 가자. 멋지구나. 이렇게 쓰는 게 격식체 끝이에요. 이렇게 네 단계가 있고요. 자, 다음에 해요체. 너희가 어른한테 쓰는 거죠. 애가 어른한테 쓰는 거. 좀 친한 어른한테 쓰는 말투인데요. 여러분이 나한테 쓰는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집에 가요. 선생님 저 집에 가요. 선생님 집에 가요. 집에 가요. 멋져요. 네. 그래서 다 요만 붙이시면 돼요. 요만 붙이면 됩니다. 가요. 그 다음 멋져요. 요만 붙이면 끝나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해체는 친구가 친구끼리 하는 거래. 친구끼리. 애가 애끼리. 자, 나 집에 가. 너 집에 가. 야, 집에 가. 우리 같이 집에 가. 네. 가. 그다음 마지막에 멋져. 이 정도면 쉬워요. 그럼 어렵지 않은데 이제 사실 다른 학교들은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격식과 비격식 정도만 구분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이제 명지고는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시다가 하우체인 거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한 절반 정도는 머리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무려 이 세 줄은 크게 외울 게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머리에 들어왔을 거고 그때 막상 가가지고 좀 디테일한 거 여기서 좀 어둡게 칠한 부분이 애들이 헷갈려하는 것들인데 그거 위주로만 잘 구분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얘는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해라와 해체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네모 박스에 해라와 해를 구분하는 게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해라체와 해체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꼭 시험에 냅니다. 명지고 무조건 내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해라와 해를 구분하는 거. 둘 다 반말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말이니까 뭔가 이렇게 차이를 못 느껴. 다 구분하는 법은 하나입니다. 요를 붙여보면 돼요. 요를 붙여서 말이 되면 해체예요. 말이 안 되면 해라체입니다. 근데 이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게 해요는 말이 되는데 해라요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그치 우리가 해체가 말이 안 되면 해라체.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밥 먹어는
지우야. 해체할까 해라체할까? 해체지, 그치? 밥 먹어야 되니까 해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윤지야. 자, 윤지야. 집간이 요거는 해체할까 해라체할까? 해라체, 그치? 집간이요? 이거 안 되니까 해라체고요. 자, 그 다음에 채이나 집간은 해체, 그래서 집가요? 요거 되니까 해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리야. 집간다. 요거는 해라. 해라체, 집간다요 안 되니까 해라체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 그 아래에 적용하기 보기 전에 그 위에 거 봐야겠군요. 그런데 우리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알아놔야 되는 게 대상이 똑같아도 듣는 사람이 철수여도 똑같이 친구들이어도 참여자 간의 관계나 아니면은 장면의 격식성과 같은 상황 맥락에 따라서 높임 표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좀 들은 충격적인 소식은 요즘은 학급 토론 때 존댓말 안 쓴다 그러던데?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이었는데 교과서 상으로 존댓말 써야 돼요. 그래서 학급 토론 때는 원래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급 토론인데 야,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틀린 선지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꼭 아무리 친구여도 상대와 친근한 사이여서 사적인 상황에서 높이지 않아도 회의나 발표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꼭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상황. 자, 그럼 요 적용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워보세요. 쉬자. 오, 좋아요. 그 아래 적용하기 먼저 맞춰볼게요. 자, 유진이 차례죠. 자, 유진아,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요거는? 하시. 그쵸, 하십시오. 제가 됩니다. 뭐뭐 했습니다를 잘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수빈아, 오는 길에 선생님을 배웠지. 요 뭘까? 해체, 그쵸? 반말이면은 옵션이 두 개지. 반말이면 해체거나 해라체일 텐데, 그럼 요를 붙여보면 돼요. 오는 길에 선생님을 배웠지요. 이렇게 되면 해체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시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는 서유? 해체, 그쵸? 반말인데 요를 붙였을 때 말이 돼? 그러면 해체. 자, 그 다음 점심시간에 저랑 밥 먹으러 갑시다. 은우? 그쵸, 하우체가 되는 겁니다. 얘는 우리가 뭐 합시다. 이 친구가 비읍이 들어가서 하십시오체라고 많이들 착각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하우체고요. 자, 그 다음 아진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게. 하게. 그쵸, 하게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차 한잔 하시지요는 해리? 하십시오. 하십시오체. 자, 그 다음 잘 지냈니는 우리 수 소민아, 그치, 소민아, 뭘까? 하십시오체, 그쵸? 우리가 이 친구 하시지요? 이 친구 위에서 하십시오체였죠? 자, 그 다음 은시연아 잘 지냈니? 해라체, 좋습니다. 얘는 요를 붙였을 때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우리 적용하기 이 친구까지 좀 채우고 잠깐 쉽시다. 오늘 10분씩 2번 줄게요. 괜찮죠?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사용되는 그 부분이요. 아, 열심히 적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사용된 거에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는 고쳐주시면 돼요. 틀린 문장들입니다.
그럼 맞춰봅시다. 은혜야. 맨 처음 거. 자, 여기서 주체 높임은 어떤 걸로 좀 실현이 됐을까? 조사께서라고 선호하는 몸이 아름다우셔서. 그치, 잘했어요. 우리 조사께서 있었고요. 그 다음 선어마름이 시, 그치, 아름다우셔서의 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름다우시어서의 이제 준말일 거기 때문에 선어마름이 시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 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 가는 거 비워두고, 그치? 우리 뭐는 사용되지 않았어? 특수어미는 사용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객체 높임 사용된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칸도 이제 넘어가면 되고. 자, 우리 높임, 상대 높임은 높였어요? 낮췄어요? 높였죠. 우리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뭐뭐 했습니다. 하십시오를 썼으니까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 높임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간 어미를 쓰겠지. 일부는 높이는 어미인 거고 일부는 낮추는 어미인 거죠. 그랬을 때 높였는지 낮췄는지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누나, 아버지께서 할머니 모시고 오라죠. 자, 요거는 다음은 어떻게 될까? 주체 높임은 어떤 걸로 실현이 됐을까? 3개 반. 자, 조사 쓰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어말하면 어디에 쓰였지? 무시 아니라 음. 특수어휘. 그렇지, 특수어휘고. 자, 근데 요게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야,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야? 객체. 우리 아까 외웠던 여보 모드의 뭐에 해당하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객체 높임 특수어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오라셔에서 시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쓰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오라셔의 시. 그 다음 주체 높임 특수어휘는 없었고 대신에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상대 높임은 높였을까 낮췄을까? 낮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들어가야 올바르다. 자, next. 할아버지께서 지금 댁에 계세요. 자, 이 표현은 우리 주체 높임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을까? 얘냐? 조사랑. 그렇지. 조사께서 썼고요. 자, 그리고 그렇지. 잘했어. 계세요가 특수어휘죠? 그러니까 특수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객체 높임 사용된 거 있을까 없을까? 네. 객체. 있니 없니? 없죠? 그렇지. 우리 뭐만 보면 돼?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들이다가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댁은 엄밀히 말하면 주체 높임의 일부이기는 합니다. 할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높인 건데 이런 명사들을 대체로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정보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객체 높임은 여쭙다 뵙다 모시다 들이다가 있거나 깨가 있을 때만 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고 여기는 상대 높임은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높이. 그쵸? 높였어요. 잘했어. 그래서 주체 높임 요 문장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자주 출제하는 높임 표현 문제 중에 하나여서 모든 부분에 어떤 걸로 인해서 높임 표현이 실현됐는지를 다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는 또 고치는 문제였는데요. 우리 예인아, 4번은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선배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그렇죠. 무슨 고민 있으세요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민은 간접 높임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 지우야, 사진은 저쪽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지? 사진은 저쪽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우리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 간접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라고 했어. 자, 요거는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우리의 수연? 유지야. 어떻게 틀리지? 자, 유지야. 그렇지. 오라고 하셨어. 라고 고쳐야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준말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도 써줍시다. 오시래라고 하면 틀리고요. 오라셔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오시라고 했어의 준말이 오시라고 했어의 준말이 오시래예요. 그러니까 오시래도 틀린 표현이고요. 가끔 애들이 오시래라고 적혀 있으면 또 맞다고 잘못 착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라셔는요. 오라고 하시어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주체는 누구야? 너잖아. 그럼
그러니까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말로 써야 되고 이 말을 한 선생님을 높여야 되니까 여기에 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를 오라셔 혹은 오라고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겠지. 잘했어. 자, 그 다음 선생님께서 너에게 여쭤보셨어. 자, 이건 어떻게 고쳐주면 될까? 채인아? 너에게 설마 여쭤보셨어가 맞진 않잖아. 그렇지? 에이. 물어보셨어.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을 안 높여도 잘못이지만 높이지 않을 대상을 높여도 잘못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여주다를 쓸 수 없죠. 그냥 물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셨어. 이게 적절합니다. 이렇게 한번 높이 표현을 봤고요. 우리는 10분 2번 쉴게요. 오늘 이렇게 높이 표현 한번 하고 시간 표현 한번 하고 쉬고 피동 표현하고 한번 쉬는 식으로 가듯이 피동사동 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할게요. 아, 그걸 안 했구나. 오, 얘들아, 우리 객체 높임에서 동그라미 안 치고 있다. 요것만 호딱 치고 가자. 오, 좋아. 자, 우리 객체 높임에 적용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안 친 거 있네요. 자, 우리 동생에게 정체를 묻다. 자, 요거는 할머니께 정체를 여쭙다라고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쭈다는 뭘 높여주는 친구가 되는 거야? 부사어를 높여주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생에게, 할머니께, 이때 깨가 부사격 부사이기 때문에 깨가 붙은 애를 높이는 건 부사어를 높이는 거고요. 너를 보러 가다가 할머니를 뵈러 가다라고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서 할머니인 목적어를 높이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다를 높임말로 하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걸 텐데 이 케이스일 때는 역시나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니까 너에게 선물을 주다를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깨를 써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오늘 10분 쉴게요. 내가 인도해 줄게.